다한 인연은 마침표를 찍는 게 맞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별 후 알게 된 버팀목이 되어줄 이야기를 공유해 볼게요. 이전 장이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법이니까 저도 엄청 긴 인연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별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인연이 시작된 순간부터 인연이 끝난 후까지 우리는 한 사람과 두 번의 사랑을 한다고 해도 될 만큼 이별을 견디는 시간은 힘들고 애틋한 것 같아요. 이별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이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공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결국은 좋아한 만큼 이별도 힘든 건데요. 저도 엄청 긴 인연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 다한 인연은 마침표를 찍는 게 맞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다한 인연은 어쩔 수 없지만 이별 후 알게 된 버팀목이 되어줄 이야기를 공유해 볼게요. 처음에는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사로잡히기 쉬운데요. 예전처럼 연락을 못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너무 허무해요. 보고 싶고 다시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고문에 지쳐서 저는 결국 번호를 바꾸기도 했고 영화 연애의 온도에서도 수많은 연인들이 다시 만나도 97%는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하게 돼요. 이건 너무 나답지 않은 모습이야. 어색해. 그러다가 결국 다한 인연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별하게 되는 거죠. 이별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애초에 사랑하지 말걸.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힘이 되는데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딱 10장인 거예요. 인생이 총 100장이라면 중 10장이 그 사람과의 인연의 길이인 거죠. 대신 이 10장은 빛나는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전 장이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법이니까 이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순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말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지금의 인연이 딱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동안 함께했던 과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헤어지려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화를 내지 말걸,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좀 더 잘해줄걸 하는 생각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안한 감정을 습관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부족해서 헤어진 게 아닌데 그렇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사랑이 변한 거지 내가 어딘가 모자라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사랑도 주고 다 해주면서 모든 게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별의 징조가 시작되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대화도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이건 좀 욕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사람 자존감을 내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다 된 인연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도 귀엽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도 분명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 분위기가 변했어.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변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자꾸 부족한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소중한 가치가 가려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오히려 끝나서 다행이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지쳤으면 헤어지는 게 다행이래.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습관으로 만드는 관계를 놓으면 오히려 후련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나를 챙겨주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젠 내가 행복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계속 두고 있다가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한 인연도 계속 만나게 되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와서라도 이별을 하게 되고 다한 인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헤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보통의 인간관계처럼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어도 떠날 사람은 떠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것처럼요. 그냥 그렇게 될 일이었던 거죠. 수용의 단계가 시작되면 마음이 점점 편해지고 내면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끔은 추억이 생각날 거란 말이죠.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생각날 거예요.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건물을 봐도 생각나고 들리는 노래가 다 내 이야기 같아요. 심지어 저는 남산타워에 자물쇠가 아직 걸려있어. 평생 사랑한다고 적힌 자물쇠가 지금도 어딘가 걸려있어요.
씁쓸하지만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 알게 되니까 추억과 사랑은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말은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사람이 그리운 거고, 차가워진 사람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그리운 거지. 이런 생각들을 이미 하셨다면 다한 인연이 맞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겠죠. 이별을 견디는 건 너무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이미 은연 중에 이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좋았던 순간이 아쉽기도 하지만 어이없는 순간이 많았다면 끝까지 갈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산다면 내 인생의 고생길이 훤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나 서로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빈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이만큼이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을 놓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좋았던 순간이 아쉬운 만큼 힘든 순간도 잘 정리해보면 내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저도 이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와, 이게 정리가 될까? 했거든요. 근데 이별이 쉽게 정리되지 않던 시간들이 오히려 악몽을 성장시켜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누군가가 다가와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스스로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감정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미련 없이 함께 떠나기.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담백하게 살기. 세 번째는 사랑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기. 네 번째는 충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상처 없이 모두를 사랑하기. 그래서 좀 더 이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마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후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잠시 힘들어도 괜찮다는 이유는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힘든 감정이 눌려져 있다가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감정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해서 글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있는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도 효과적이었어요. 이렇게 써보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나를 찾다. 나는 배신감에 슬펐다. 그런 나쁜 인간이랑 헤어져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느껴주면서 써보는 거죠. 감정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갈 사람은 보내고 추억은 가볍게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 100장 중 10장은 이쁜 추억으로 남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거죠. 나를 사랑으로 채워서 채워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슬픈 이야기라서 끝에 넣었는데, 사실 제가 이별을 보내면서 그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쁘게 지어온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혼자 덩그러니 서 있게 된 상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집을 짓게 되지만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초등학생 같은 발상인가요? 근데 그때 저는 이별이랑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무기력해져서 그림으로라도 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고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악몽까지 꾸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 저는 글쓰기와 명상을 하면서 슬픈 감정을 느껴보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저보다 더 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최종 단계가 되면 각자 행복한 길로 나아가길 바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될 거예요. 비록 이별을 보내는 시간이 힘들지만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기가 되어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웃는 날이 가득해질 거예요. 지금은 입맛도 없고 잠이 오지 않더라도 천천히 나를 달래주면 지나갈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내온 것처럼요. 나를 지켜봐주고 사랑해주면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